자, 오늘 하는 거는 수업에서 처음 보는 분도 있네요. 학생도 있네요. 오늘 하는 거는 그 실전편 1강입니다. 실전편 1회 134쪽에 있죠. 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실전편 1회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했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따져볼 겁니다. 알겠죠? 일단 이 1회에서 이 문제에서 좀 뇌절한 게 하나 있다면 다 풀어보셨죠? 연서형은 푸셨죠?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아니 너 그거 풀기로 했잖아. 아니 안 푼 건 아니고요. 풀다가 여기서 좀 약간 빡쳐가지고. 얄타 회담은 아직 빡치지 않아. 뒤에 나오는 유전자 형질 변환 작물이 빡치는 거지. 화장 먼저 풀어.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다들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풀었잖아요. 나에서 뇌절이 있는데 이 뇌절이 뭐냐면 기억이랑 니은에 대해서 이 뒤에서 문제를 냈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상당히 화가 났다. 왜냐면 내 생각에 이 기억과 니은은 우리가 뭘 보고 이것을 판단을 해. 아니 이 기억과 니은이 뭐가 뭐고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고 뇌절이 왔어요. 선생님도 보다가 문제를 보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억과 니은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못해. 우리가 어떻게 기억과 니은을 구별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만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화자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문학에서 뭔지 잘 모르겠을 때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화자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자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솔직히 수능 문학 난이도에서는 그냥 화자가 좋아하냐 화자가 좋아하지 않냐 그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져도 되거든요. 이건 보면 둘 다 플러스겠다. 왜냐하면은 뭐 숲속에 있는 놈들이니까 그 정도로밖에 말을 못해요. 숲속에 있는 놈들이니까 둘 다 플러스겠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뒤에 4번 문제인가요? 아니네요. 6번 문제네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1번에서 보면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3, 4, 5 여러분 여기서 답이 되기 어려운 게 몇 번이라고요? 1번, 2번은 답이 되기가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은 찾을 수 있지만 솔직히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은 찾기가 어렵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뒤에 해설도 한번 살짝 읽어봤는데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해설에. 그게 뭐냐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흰색에 어두저두고 샬라샬라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게 흰색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눈꽃, 은방울꽃 나 이게 뭔지 몰라. 안개꽃은 본 적 있습니다. 메밀꽃은 희대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서 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백꽃도 흰 건 알고 있었어. 찔레꽃 뭔지 몰라. 벚꽃 뭔지 몰라. 은방울꽃 몰라. 눈꽃은 희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것이 흰색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때까지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 물. 이게 뭐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그냥 숲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들 사이에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선택지는 진짜 뇌절 오브 뇌절이다. 너희들도 이제 문학 딱 풀 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차이점은 밝히지 말고 공통점부터 밝혀봐. 그래서 1번, 2번을 일단 배제를 해버려. 그러면 3, 4, 5에서 3번이 화자가 바라는 삶을 표상한다. 자, 4번이 각각의 개념어를 찾아보면은 3번이 화자가 바라는 삶, 그 다음에 4번은 공동체적인 삶, 그 다음에 5번은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기대와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 부분에 있는 시가 보여주는 주제는 성찰에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쳤는데 약자의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나오는 걸 봐서 나 부분에서 나는 숲에서 성찰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과 니은은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외면하는 존재들이다 했는데 이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존재다라고 하면은 4번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었어요. 오케이? 왜냐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따지면 말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외면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4번이 땡이 되고
3번, 5번에서 5번은 주제와 관련이 없어요. 주제와 너무 멀어져.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3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나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부분을 읽어보면은, 보세요.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그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할까?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여기서 이러는데 솔직히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눈사람이 되고 싶대요. 뭐 춥다고 하면서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얘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라고 하면은 뭐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여기서 보면 또 리을까라는 그런 어미가 반복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다라는 어미가 반복되어 있긴 하고 또 리을까라는 어미가 반복되어 있기도 하죠. 자, A부분 볼게요. A부분에는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 갖고 이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거 딱 보면 이거 좋은 표현인 거니 안 좋은 표현인 거니? 안 좋은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름에 매여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도 여기서 봤을 때 그 느낌상 좋지 않은 삶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다. 근데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게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선생님한테 지금 듣고 알아두세요.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행위, 그러니까 좀 인위적인 것이다, 이런 A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뭔가 좋지 않은 사람들, 이거는 삘로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아래에 있는 거 보세요.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산을 어디에 두고 다닐까? 산을 깎아서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안 좋아. 보통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성찰하는 시가 나오죠? 그럼 보통 거기서 속세는 안 좋은 게 나와. 여기서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어.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을 고른다고 할 때 5번의 1번 선택지부터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형성화되어 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바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비판을 찾으면 돼, 무조건. 자,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이것이 일단 비판이 된다. 2번이랑 3번이랑 5번. 나머지는 다 지워. 그러니까 1번 지우고 4번, 긍정과 포용의 마음으로 감싸주려는 대상들은 아마도 그 아래에 있는 A, B, 기억과 니은인가? 아까 새, 이제 눈꽃 막 그런 것들 있었잖아. 그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4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2, 3, 5가 남아. 그쵸? 이렇게 2, 3, 5가 남았을 때 3번은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들. 보니까 이 시에서 회상은 나와 있지 않아. 그럼 떠올리게 하는 이거는 회상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3번 선택지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5번 타인과의 소통 실패로 인해서 내적으로 갈등하며 후회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답은 2번만 되는 겁니다.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들. 그래서 이것도 쉽게 답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마 정답률이 60%를 넘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 다 맞추고 가는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3번 보기 전에 볼 수가 없네요, 지금 3번은. 나부분을 계속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눈꽃, 은망울꽃 이러고 나서 나는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추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성찰을 해봤는데, 내가 좀 더 약자들을 위해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들이 아마 좀 순수하고 약한 그런 모습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위에 가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의 매초 명월이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뒤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1, 2, 9, 그 3, 4, 9, 5, 6, 9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죠. 매화는 본래 환히 맑기에 달의 비치니 물빛인 듯하다. 시각 이미지?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줘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뼛속에 스며든다. 시각이랑 촉각, 왜냐면 뭐 차가움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꽃을 대하면 마음을 씻어주니까 오늘 밤은 한 점의 악눈도 없네. 오, 좋아요. 여러분, 이 꽃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여기서 꽃을 싫어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오케이? 무조건 틀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2번 문제 보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고 문제 쫙쫙 풀어봅시다. 이번에서 가의 시상전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자, 1번에서 자연물과 자연물이 서로 어우러져 형성된 외부 전경. 보니까 그 매화랑 달이 있어요. 매화랑 달이 서로 어우러져 형성된 외부 전경. 괜찮아. 전경이란 말은 풍경이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2번 시각, 그 다음에 촉각. 괜찮죠? 자, 3번 화자가 대상을 마주하는 시간적 배경에 지시됐다.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때 그거는 밤이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적 시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가을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추, 골 붉은 온을 푼 거잖아요. 그쵸? 대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도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눈 이렇게 돼 있으면 여름이래.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여기서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달 이런 것도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A에는 달이 있고 C에서는 오늘 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돼. 자, 4번 B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C에서는 거리감이 부각되고 있다. 자,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거리감은 얘가 싫어하는 놈들이야. 싫어하는 놈들에 대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B면은 가운데 부분인데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줘서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뼛속에 스며든다. 그래서 내가 서리와 눈을 싫어하냐고. 아닙니다. 여기서 서리와 눈은 더해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감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거리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알아둡시다. 거리감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근데 5번 C에서는 자연물에 반응하는 화자의 내면이라고 하는데 자연물에 반응하는 화자의 내면이라는 말은 처음 봐요. 여기서. 그래서 아마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자연물에 반응해 있냐? 자연물에 반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부분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이 꽃을 대하면이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화자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을 씻어주니 아니면 앙금도 없네라고 할 때 이 앙금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뭐 나쁜 생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이 제시돼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 위에서 우리 1번 문제를 볼 수 있는데 1번 문제에서는 적절한 거라고 해요. 그냥 4번 4번 이 선택지 연서양이 올해 4월 모고에서 틀렸던 1번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올해 1번에서 아니 너가 저기 하얀 책상에서 나한테 모의고사 보여줬었어. 그건 기억나? 기억나죠? 1번 문제 틀렸었잖아. 근데 거기 1번 문제도 반복이 있었다고. 반복.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복, 나에서 반복 보이죠? 어떤 게 보이죠? 사람들 보이잖아요. 반복 보이죠? 동일시어는 사람들이 있고 종렬어미의 반복은 리을가의 반복.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의문형의 반복 그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번 4, 2번 4, 그 다음에 3번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설하고 있는 거랑 계속 똑같이 가면 여기서 여러분 서리와 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3번 문제에서 2번 선택지에서 보면은 추위, 서리와 눈 이것은 시련이다 라고 물어보는데 시련이 맞냐 라고 물어보는데 시련이 아니죠. 그렇죠? 시련이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을 보면 맞는 말이죠. 눈이 흰 자태를 더해준다. 깨끗함. 자, 3번. 흰색의 색채 이미지 나에서 눈사람이 되려고 해? 순수함 3.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4번은 선생님이 좀 헷갈려서 이게 맞나? 깊은 산을 자신이 지향하는 고결한 삶을 위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위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위에서 여기서 이 깨끗함은 이라고 하는데 이 깨끗함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표상한다라고 하니까
이 가에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 서리와 눈, 그 다음에 나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거, 이런 산속 이런 거는 다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표상한다. 그러니까 나에서 있는 이 눈 내린 산, 이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고결한 삶이다. 그냥 보기박스 내용대로 보세요. 그럼 보기박스의 내용에 토를 달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보면은 우리 당연히 여기서 2번이 틀린 거죠. 보기박스에서 이 눈 좋은 거라고 하잖아. 그렇지? 왜 좋은 거래? 깨끗함의 속성이 부여된다. 좋은 거라고 하잖아. 근데 왜 굳이 여기 선택지 2번에서 눈을 안 좋은 거라고 읽냐고. 그러면 안 되죠?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을 볼 수가 있는데 4번에서는 A와 B를 비교하래요. 자, A는 뭐냐면 가에서도 오늘 밤, 한 점의 앙금도 없는 밤이고요. B에서는 밤의 끝에서 얼마를 걸어낼까 나에 있는 그 성찰하는 시간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답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세트 풀었는데 참 특이하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현대시랑 고전시가가 묶여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리고 고전시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한 글이 실렸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이 작품? 쌤 당연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조차 없어. 내가 참 많은 작품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가 이런 작품을 썼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뒤에 우리 얄타회담 이 부분 갑시다. 아니 이거 너희들 좀 빡쳤니? 근데 한 번에 이번 설명하실 때 보기에서 가나가 깨끗함은 순수하고 고결하면 좋은 거였는데 이번에서 실현이라고 했으니까 실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나가 이렇게 좋은 뜻이라는 그거니까. 왜냐면 3번의 보기 박스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줄에는 안 그 실현을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이러고 나오면서 생명력을 부각하기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앞에 부분에 실현인지 아니면 생명력 부각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 부분을 가지고 가랑 나를 둘 다 해보죠. 가를 보면 실현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 해준다 라고 하는 점이니까 실현보다는 그 생명력과 깨끗함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는 실현을 읽을 수가 없죠. 여기 선택지는 가만 돼 있지만 나도 보자면 나는 실현이냐 라고 하기엔 여기서 나도 순수함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현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 선택지에서 아니 근데 어쨌든지 간에 눈의 차가움의 속성에 주목해 보자. 어쨌든 이 차가움의 속성에 주목해 보자 라고 보면 어떤가. 여기서는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뼛속에 스며드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뼛속에 스며드네 자체가 실현이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억지로 어떻게 보자면 그러면 이렇게 이거 자체가 실현이다. 왜냐면 추우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뒤에 내적 의지를 다지는 것이 나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스며드네, 춥다, 어쩌라고 그에서 끝나잖아. 거기서 춥다에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내적 의지를 다지는 것은 이 보기 박스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점에서 여기서 2번이 적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고맙습니다. 추워요? 아니 왜 춥지? 알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어쩌라고요, 근데 이게. 알겠어요. 곧 선생님이 에어컨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이 얄타 회담은 이 글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은규 양은 여기서 얼마 맞췄습니까? 다 맞았어요? 얄타 회담? 저번에 너 첫 번째 문제 틀렸었지, 이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 맞췄어? 누가 틀렸지, 첫 번째 문제? 누가 틀렸지? 틀려가지고 이거 틀린 거 에반데 했었는데?
너야? 아, 그래? 알겠어. 너였구나. 뭐 틀렸어, 그러면, 은규는? 8번 틀렸어? 9번도 틀렸다고? 알겠습니다. 잘 안 읽은 거구만, 그냥. 선생님이 이거로도 이제 변형 문제를 내는데, 요 얄타회담은 변형 문제 내기가 아주 쉬웠어요. 매우 편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와, 유전자 그 변형 문제 내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 너무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소주 2병 딱 먹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쌤은 그래서 그, 노트북 들고 좀 트롤 했어요. 노트북 들고 이제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 그 다음에 이 문제, 소주 한 잔 문제, 그거 하니까 바로 문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주 그랬어요. 그 예전에 원섭쌤이랑 같이 그 일할 때도 원섭쌤이라고 그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분이랑 같이 일할 때도 우리 둘이서 맥주집 가서 펍 같은데 맥주집 가서 맥주 한잔하고 일을 하다가 맥주 한잔하고 일을 하는 진정한 뉴요커였습니다. 그때가 그 미국 거의 미국 촌사람이잖아, 원수쌤이. 미국 촌사람. 자, 이 얄타회담 그 읽어보시면요, 이 얄타회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얄타회담이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소련, 영국 이런 놈들이 참여한 건데, 그 독일에 대한 이런 처리,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한 거, 뭐 그거 말고도 유고슬라비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소련의 먹을 거리를 좀 인정해주고 미국도 좀 먹을 거리를 좀 챙겨갔다. 그래서 서유럽이랑 동유럽을 좀 반띵해가지고 서유럽은 미국이 챙기고 동유럽은 소련이 챙기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동유럽이 소련이 챙긴 걸 수도 있어요. 기억이 어쨌든 서유럽이랑 동유럽을 반띵했다. 자, 그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1945년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전격 합의를 했다.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독일 분할 점령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읽어볼게요. 미국, 영국, 소련에 더해서 프랑스가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누가 일으킨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지하양은 지금 졸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켰죠, 여러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본이 일으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전에는 독일이 일으켰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딱 분할해서. 이 독일 점령의 목적이 그 세 가지가 있죠. 비무장화,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시키는 것이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미, 영, 소, 프 네 명이 아니죠. 네 국가가 나눠먹기로 땅땅땅 했습니다. 자, 또한 이 회담에서는 그 문장을 쉽게 읽히죠. 이렇게 읽히고 또한부터 나오네요. 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제연합의 창설과 표결 방식. 자, 표결 방식이란 거 한번 볼까요? 삼국 정상들은 폴란드, 삼국 정상은 아마 미, 영, 소겠죠? 삼국 정상들은 폴란드,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뭐야? 그럼 여기서 창설과 표결 방식도 합의되었다 하고 이제 문장이 끝났어요. 이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렇죠? 창설과 표결 방식도 합의되었다. 여기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오케이? 근데 뒤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련도 이제 비토권, 그러니까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하나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영국과 소련이 동등하다. 그 내용은 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삼국 정상들이 폴란드랑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는데
자, 그래서 폴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읽을 때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하니까 처음에 폴란드 찾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찾으면 되겠죠? 폴란드는 소련의 폴란드 동부 점령 이후에 국경을 의미하는 커진 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됐어.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소련이 폴란드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커진 선이 폴란드를 지나가면은 소련의 국경이 폴란드를 이제 포함하는 건데, 근데 폴란드를 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는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대신에 폴란드를 먹지 않는 대신에 폴란드의 이제 정부 수립을 소련 편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번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친소계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뭐 티토인지 틱톡인지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비공산주의 계열 망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 정부. 여기서도 이제 소련이 어떻게든 껴있네요. 친소계 공산주의랑 비공산주의가 함께 새 정부를 수립한다. 참고로 이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결국 쌤이 한 가지 알려주자면 소련계가 이겨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는 곧 공산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련은 이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서유럽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 그리고 얄타 회담 직후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협정을 통해서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약받았다.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소련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소련이 서유럽을 먹는 거야, 이렇게.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유럽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다라고 했잖아요. 동유럽에 관한 권리. 근데 여기 기억이 쳐져 있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9번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해라. 기억이 뭐냐면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죠. 자, 보기 1941년 6월 22일에 독일 군대가 소련 국경을 넘을 때 나치 병력의 80%에 해당했다. 소련 불쌍한 친구들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대륙 전쟁에서 사실상 홀로 나치 군대를 대적한 교전 당사국. 수고했네요, 소련. 선생님은 러시아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러시아 밈이라고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의 그 특이한 행동 방식에 대한 밈이 있는데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좋아합니다. 곰도 좋아하고요, 쌤이 곰돌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소련의 인적 피해도 심각하고 영국군과 미국군의 전사가 40만인데 소련군은 800만. 대단하네요. 그냥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은 것 같네요, 여러분. 민간인 피해에서는 더욱 확연했다. 미국은 민간인 사망자가 사실상 없었고 영국은 그 수가 6,500명인데 소련은 1,500만 명. 야, 굉장히 죽었네요. 이때 소련 이 사람들 많이 죽지 않았다면 중국보다 인구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쯤. 한 역사가의 시간을 빌리면 여기서 소련 사람들이 시간당 1,000명꼴로 죽었다. 그러니까 동유럽을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먹으려고 했냐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겠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 독일이랑 엄청 싸웠다 이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까지 읽었으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동유럽을 먹어놓으면 그 동유럽이랑 동맹 맺어가지고 앞으로 독일이랑 맞짱을 뜨겠다. 아니면은 어쨌든 독일과 대적을 하겠다 이것만 하면 되겠죠. 그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표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1번 선택지 보세요. 1번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국과 독일 사이의 완충지대. 이거는 일단 인정이에요. 왜냐면 독일에 대비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결국 독일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경제적 피해는 이를 악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적 피해만 말하고 있다고. 경제적 피해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2번 영국 중심의 구제국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라고 하는데 끝까지 읽어보셨죠? 끝까지 읽어보면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는 얘네가 다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땡. 편입은 무슨 편입이야. 서유럽의 자유주의 질서를 재편내는 것에 대항하여 동유럽을 통해 서유럽의 공산주의 세력을 진출시키기 위한 것,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오, 신기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위에 보기 박스랑 비교를 하면 3번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위에 보기 박스가 왜 나와? 그렇죠? 이게 헷갈려요. 3번이 헷갈렸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다면 천재인 겁니다. 왜냐면 이 글에서 이 서유럽이 미국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을 소련이 먹거든요.
그러면 소련이 왜 먹냐라고 했을 때 공산주의 세력을 진출시키기 위한 거, 이게 나름 괜찮은 판단이라니까. 하지만 이 보기 박스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이 틀린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독일 군대와 사실상 직접 교전했다. 맞는 말. 전후에 국제 질서 개편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니 틀렸어. 아니잖아. 그쵸? 전후에 국제 질서 개편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얄타 회담에 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땡이다. 자, 5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에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고를 수 있는 선택지 1번밖에 안 나왔다. 근데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추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서 질문 있으시나요, 혹시? 이제 위에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뒤에를 보면은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동반자로 삼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보면은 그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자국군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소련 너희들 좀 도와줄 거지? 라고 하니까 소련이 오케이를 때렸대. 그게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벨트는 자신의 전후 계획의 핵심이었던 국제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다. 근데 소련이 참여를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왜 이런 거냐면요, 전쟁 방지를 위한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국제연합을 창설할 계획이었다. 뒤에 보면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약소국들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깨버려. 그래서 이런 신탁 통치 체제를 전환하고자 해. 왜 그랬냐면 그 결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구식민지 지역에서 이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영국이란 소리죠. 이 글에서는. 그렇죠?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것은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 곧 자본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여기서 그 책 만들 때 변형 문제를 낼 때는 여기에다가 그 밑줄을 긋고 요것에 보기 박스 만들면서 이것의 이유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곧 줄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한테 알려주자면요. 미국이 참 돈을 많이 쓰는 일이 있었어. 뭐냐면 미국이 이때 193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대요. 나 몰랐어. 이거 변형 문제 내면서 알게 된 건데, 보기박스 만들면서. 미국이 193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쫄딱 망하는 상황에 처했대. 근데 그 이후에 1942년에 이제 다행히도, 미국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히도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미국이 유럽한테 무기를 팔면서 다시 좀 부유해질 수 있었다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끝나갈 때쯤 미국이 또 그 경제 대공황에 이런 경제적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쫄게 된 거야. 아니, 또 경제 대공황 아님?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한 어떤 자본 수출 대상지를 찾고 있었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식민지 지역에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을 사라지게 해야 돼. 그 말인즉슨 영국을 쌩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을 자유무역 체제 안정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 서유럽은 공산주의가 될 것 같았어. 뒤에 읽어보면 왠지 서유럽이 공산주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읽어보면 거의 다 읽었네요. 여기. 이제 이 회담에 대한 의의가 나옵니다. 소련이 동유럽 완충지대 확보, 그 다음에 독일 무력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스탈린이랑 친구를 먹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 보면은 비토권을 이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 한편 영국은 불쌍하게 됐다. 이 소리가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나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영국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 뭐였더라? 미친놈이 아니라 세계 지배욕이네요. 이런 세계 지배욕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을 들으면서 불쌍하게 되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풀어보면 7번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보죠. 쉬긴 뭐셔. 자, 7번 문제에서 답이 1번인데, 여기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맞죠. 국제 질서에 대한 국가 간의 협상의 결과. 여기서 협상이 당연히 얄타 회담이잖아.
얄타 회담이니까 이 얄타 회담의 결과를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 소련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영국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 하지만 영국이 원하는 건 좀 쌩감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넌 몇 번 골랐니? 지아야? 2번 골랐어. 여기서 국제기구 내에서라는 말이 벌써 틀렸습니다. 국제기구 내에서라고 하면 여기서 국제기구가 두 가지가 나왔어. 이 글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국제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 있다. 국제연맹은 근데 소련이 축출됐다고 나왔거든요. 그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국제연맹에선 소련이 쫓겨났대. 그러면 여기서는 국제연맹에서 회의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국제연맹 다음에 국제연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국제연합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얘들 뭐하냐? 그러니까 2번은 그렇게 땡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우리 8번. 이 얄타 회담에 대한 그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 유형이죠. 여기서는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얄타 회담에 대한 일치 문제 찾으라는 겁니다. 답이 4번인데 여기서는 표결 방식에서 영국에 대한 소련의 우위를 인정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우위가 아니라 표결 방식 문제는 솔직히 뭐 제대로 나온 적도 없지만 우위가 아니라 동등하다. 어떤 점에서 동등하냐면요. 그 비토권이라고 해서 그 위에 나오잖아요. 비토권. 그 무슨 거부권 해가지고 영국과 동등하게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일치 문제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 2, 3, 5는 다 나와 있잖아. 여기서 보세요. 뭐 전후 독일은 4개국에 의해 점령. 이거 아까 있었잖아. 그치? 1번 폴란드는 그 친소.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도 친소. 이렇게 있었잖아. 아까 5번 보면은 그 동아시아 그 일본에서의 전쟁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일치 문제로 풀면 됩니다. 우리가. 자, 아까 9번 자, 9번 했었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봅시다. 니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니은은 처치를 주변화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게 뭐냐면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적 질서를 없애는 거죠. 구제국주의적 질서를 왜 없애냐면 그 미국이 물건 팔고 싶어서겠죠. 여기서 보면은 보면 1번 루스벨트는 신탁 통지에서 영국을 제외하려 했다. 내용 나오고 2번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 해체하기 위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신이 구상한 자유무역 체제에서 영국을 이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 안 나온다고. 자신이 구상한 자유무역 체제는 서유럽에 대한 거 얘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구가 너 서유럽에서도 발 때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된다. 자, 3번. 아시아 문제에서 영국을 배제한다라는 말은 나옵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구식민지 지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과의 비밀협정 얘기도 나오고요. 자, 4번. 스탈린은 그 야욕이라고 조롱했다. 방금 우리가 세계 지배욕이라고 읽었잖아요. 자, 5번. 홍콩 및 스웨즈 운하 이 글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홍콩 및 스웨즈 운하에서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에 5번도 맞는 말이다. 이게 다 일치 문제로 나왔어요. 그 첫 번째 문제, 이 비문학 세트는 다 일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문맥상 A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A가 뭐냐? A가 뭐죠? 기업, 니은, 신질서네요. 이것도 일치네. 그럼 미국이랑 소련이 만들어낸 것 답은 4번이네요.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국 중심의 국제 질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과 소련이 대립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소련이 이제 친하게 지냈죠. 여기서까지는. 그쵸? 물론 이거 다음에는 냉전, 역사적으로 봤을 땐 냉전 시대가 시작되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들끼리 뭐 짝짝꿍 잘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1번의 답은 4번이겠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나오죠. 재밌는 하생기후전이라고. 선생님 생각에 이런 고전 산문이 올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고전 산문 내용들은 다 읽어보세요. 그때마다. 보면 참 재밌게 앞에 내용은 무덤에 가가지고 이 여자한테 뭐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하란 대로 했더니 어그로가 끌리죠? 어그로가 끌려서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여자네 아빠가 통수를 치려고 하죠. 역시 인성이 문제가 있어. 그 옥황상제가 말하기를 시중이 이미 인성 문제 있어가지고 5 아들이 뒤졌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또 통수를 치려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인성 문제가 심해. 그래가지고 얘가 뭐 시를 썼더니 여자가 시금을 전폐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또 억울하고 그래서 얘야 너 왜 그러니? 여기서 끝나요. 참 아쉽습니다. 좀만 더 실어주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글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다. 바로 문제로 가보면 12번으로 가볼 수 있겠네요.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봅시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데 1번부터 시중의 아들들은 처분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맞아요. 여기서 옥황상제 처분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5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5 아들은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리스폰이 안 돼. 근데 얘는 그 여자는 리스폰 시켜준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 답 1번입니다. 자, 2번. 하생은 여인의 부탁을 듣지 않아. 땡. 들었죠? 3번. 남녀 정도는 하생을 질책하는 시중의 심정에 공감을 탄식했다. 이 탄식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만나자마자 질책을 하긴 하거든요. 야, 너 어떻게 유교를 공부한다는 놈이 그렇게 질책을 하긴 하는데 탄식 그때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나서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책하는 거에 탄식하는 게 아니고 참 뭐 신기한 일이구나 이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책이 땡. 자, 4번. 시중의 부인은 딸의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꺼려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보면은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니 그 땅을 열어봤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따뜻한 것 같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상황에서 애를 다시 꺼낸다고? 시체가 조금 좀 온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기했습니다. 심장 주변을 만져보니 온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땅에 넣어놔도 뭐 그 지면 복사열을 받으면 좀 그 따뜻하지 않나. 안타깝네요. 자, 5번. 여인은 하생에 대한 연모로 인해 깨어나자마자 부부가 하생과의 관계를 서로다.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여기는 어디죠? 저 꿈을 꾼 것 같은데 이 소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땡. 그쵸? 깨어나자마자 헛소리 했단 말이야. 전 누구죠? 뭐 이랬단 말이야. 마치 수면 마취하고 이제 깨어나실 때 의사 선생님 잘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5번 선택지도 틀렸다. 답은 1번밖에 안 돼요. 선생님 좀 헷갈리긴 했어요. 시중의 아들들이 옥황상제 처분으로 죽은 것인가 그냥 얘가 나빠서 죽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걸 읽어보니까 1번밖에 답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기 박스에 보면은 이 보기 박스에서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내신형 문제 같고요. 1번 선택지부터 보면 결국 이것도 내용 가지고 푸는 일시 문제입니다. 하생이 여인한테 금적받죠? 현실이기나 비현실적 이계라고 했을 때 솔직히 비현실적 이계가 그 여인이랑 사랑을 나누던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번은 현실계, 그 아빠가 살아있는 곳, 그 다음에 비현실적 이계, 여인이랑 사랑을 나눴던 곳, 그곳을 연결하는 매개물로 볼 수 있겠죠. 1번 맞겠고 2번이 시중이 하생의 한미한 가문, 하생의 가문이 좀 에바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얘들끼리 결혼시킨다 그 에바다 얘기하잖아요. 혼사장애 원인이라고 할 때 혼사장애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혼사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번도 맞는 말이 되죠. 3번에 하생과 여인이 만나서 인연을 맺는 집은 생사가 다른 인물들이 만나는 장소다. 생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살아있고 얘는 죽어있으니까 생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비현실적이게 맞는 말. 자, 3번. 여인은 천상계의 권능자한테 들은 정보를 통해서 전생부터 이어진 하생과의 사랑. 아니 전생부터 이어진 그 하생과의 사랑이라고?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서 여기에. 그래서 이게 땡입니다. 전생 얘기가 어딨어? 그리고 여인이 천상계의 권능자한테 뭘 들었어? 아니 뭘 들었어 여인이. 그렇죠. 그 들은 건 뭐가 있어? 들은 거 딱 하나 있잖아. 뭐 들었어? 니네 오빠들은 살려줄 수가 없어. 넌 살려줌. 이거 끝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전생부터 이어진 하생과의 사랑을 현실에서 완성하는 욕구, 이건 에바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서 4번이 땡. 자, 5번. 시중에 하생의 말을 듣고 무당을 팠는데 여인의 심령에 온기가 있어.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에 일반적인 전기 소설과는 다른 그런 그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인의 심령에 온기가 있어서 부활을 했죠. 그렇죠? 그 뭐 하나님이 며칠 뒤에 부활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5번 선택지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14번 갑시다. 기억과 이해인데요. 기억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 기억이냐면
그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이 말을 듣고 나면 저한테 오히려 보답을 해야 될걸요? 할 때 그 보답이고요. 니은은 아빠가 통수 칠 때, 시중이 통수 칠 때 이 보답을 해줄게. 그러니까 결혼 대신에 이 정도 보답해줄게. 그겁니다. 그래서 1번 기억과 니은 보답을 받는 대상은 모두 다 남주죠. 2번 기억과 니은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죠.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혼인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안 시킨다. 아빠가 말하는 보상은 혼인 안 시키고 뭐 돈이나 줘서 돌려보내는 거. 자, 4번 기억과 달리 니은 아빠가 말하는 보상은 혼인 안 시키는 거니까 대상이 바라는 내용은 아니죠. 혼인하고 싶었나 보죠. 되게 이뻤나 봐요, 여러분.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받는 대상이 성차를 남주가 성차를 해야 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근데 15번 A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데 이 A 부분이 어디가 나오냐면 어디였더라? 자, 여기 부분, 고맙습니다. 여기네요. 5개의 티끌이 묻었다. 이 부분은 이제, 나 통수 맞았다! 여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겠죠? 뒤통수 맞았다. 5개의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다. 5은 아마 여주, 티끌 남주가 되지 않을까요? 너는 되게 좋은 가문 출신이니까 나랑 잠깐 동안,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별 더럽혀진 건 아니다. 여주, 남주.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는 아마 다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여주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여주, 난세, 남주가 되겠죠? 팔뚝 위에 눈물 자국은 되게 찌질하네요. 내가 이런 울었다는 소리죠, 남주가. 그러니까 남주의 서러움, 꿈속에 좋았던 만남이 지금 외려 부끄럽네? 라고 하면 이거 남주의 내면이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15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더럽혀질 것 없나니 자신을 모욕하는 시족에게 보복고, 야, 여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패드립을 박았다는 소린데 그렇잖아. 이게 말이 된다면 여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너 아빠 내가 죽일 거임 패드립을 박았다는 소리잖아.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2번 하생이 다시 살아나 집으로 돌아온 여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괜찮죠? 3번 다시 돌아볼 일이 있었는가? 그 자신과의 원망을 저버렸다고 이거에서 3번이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아니 여인은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라 여인은 아빠가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3번이 헷갈렸거든요. 지향 이거 맞추셨어요? 시경은 맞추셨습니까? 잘했습니다. 뭐라고요? 3번 했죠? 어떤 사고방식으로 3번 했어? 그래서 못 찾았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주가 빡치긴 하잖아요. 아니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 내용은 알죠? 빡치긴 하잖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헷갈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에 대해 원망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니 여인의 아빠를 원망하는 거 아닌가? 여인을 원망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인 측에 대해 여인이 이걸 알고 있나? 이건 모르겠고 여인 측에 대해 원망을 한 거는 또 맞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한 걸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좋았던 만남은 인연을 맺은 일. 참고로 그 고전소설에서 인연을 맺다라는 표현은 그 색드립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9금 드립이 됩니다. 그 고전소설에 나왔던 이제 19금 드립, 여러분 이제 그 고3이니까 그죠? 그 고전소설에서 이제 19금 드립을 칠 때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부부의 즐거움이 극에 달했다, 아니면 뭐 인연을 맺었다, 아니면 뭐 밤을 함께 지샜다, 아니면 뭐 촛불 아래서 긴 밤을 보냈다. 근데 보통 원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게 수능을 옮겨질 때나 교과서를 옮겨질 때는 아니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 말이. 내가 이걸 보고 아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원전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원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원전 어디 가면 읽을 수 있냐면 세종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미선양은 나중에 들어가 보게 될 겁니다. 세종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뭐 홍길동전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이제 스캔을 떠 사람들이 진짜 홍길동전 스캔 떠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파일을 올려놓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그 정부에서 하는 곳인데
한글 박물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기억하는 게 이게 아닌데 하고 이걸 다시 보면은 역시나 달라요. 완전히 생각보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특히 한글 소설이랑 한문 소설 다 따지지 않고 원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야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스캔본을 우리 조선 후기에는 책을 돌려보는 문화가 성행했어요. 그래서 뭐 경판본, 완판본, 뭐 새 책 해가지고 그때 조선 후기에 전문 출판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 그다음에 경상남도 이렇게 책을 파는데 그 스캔본 보면은 그 책 주인에 대한 패드립 같은 게 엄청 적혀 있어요. 붓으로 이게 도대체 왜 삼전이나 하냐 이러면서 여기 왜 찢겨져 있냐 막 이런 거, 너의 어미는 개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이런 거 써져 있다 이거. 아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참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채팅 패드립의 민족이었다. 그래서 롤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은 엄마 안부를 묻는 내용의 채팅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지금 와서 무슨 게임 산업진흥청에서 우리 게임 너무한 거 아니냐, 게임은 질병이냐 이럴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부터 이미 우리의 양반들은 붓을 통해서 패드립을 손수 실천을 했어요. 보면 진짜 지립니다. 맨날 그때는 책을 오른쪽부터 읽었잖아요. 첫 페이지 보면 나 스포한다 이러면서 주주거리 다 요약해 놓는 놈이고, 첫 페이지에 여주 이름이 운영이다? 최신여다? 첫 페이지에 최신여 죽는다. 개빌런이야. 위에서 아래로 썼거든? 최신여는 죽는다. 이거 써놓고 참 엄마욕이 굉장히 많아. 이게 왜 삼전이야, 뭐 주인집 년, 뚱땡이 년,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런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들깨에 물려 죽을 것이다. 그땐 들깨가 막 셌나 보죠. 세력의 힘이. 지금은 들깨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1번 패드립을 하진 않았죠.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잠깐 쉬고 우리 1시간 했네요. 잠깐 쉬고 우리 유명한 박테리아 GMO 이 부분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